네, 풍수지리학을 깊이 들여다보다 보면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각각의 방향마다 그리고 각각의 모양에 따라서 그에 따른 기운, 그에 따른 영향이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 집안에 있는 가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구들의 쓰임새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사용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또 집안에 좋은 운들을 모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식탁에 절대 올려둬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들의 집안의 운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서적인 논어를 보게 되면은요, 예전 공자님께서는 일상적인 식사를 하기 전이라고 해도 항상 제를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를 다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밥을 먹는 행위는 너무나도 신성하고 소중한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성한 행위를 하는 식탁, 이 식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실천을 해야겠죠. 자, 식탁에 올려줘서는 안 될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다 먹은 그릇들입니다. 동양의 고전인 가범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식사가 다 마친 이후에는 집에서 어린 자손들이 그릇을 항상 다 치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처럼 식사를 다 했으면 바로바로 그릇을 다 치우는 것이 좋고, 누가 준비했던 간에 준비하신 분이 있다면 치우시는 분이 따로 있는 게 좋겠죠. 즉, 최소한 내가 먹은 밥그릇은 내가 치운다 라는 마음으로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시거나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주방에 싱크대에 넣어 두시고요. 밥 다 먹었다고 해서 홀랑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먹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식탁에서의 예절을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얘기 중 하나인데, 이 식탁은 어쨌든 가장 깨끗해야 되는 공간이죠. 그리고 내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을 집어넣는 그런 음식이 놓여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와 더더욱 철저히 단절을 해야 될 텐데, 요즘 많은 분들이 배달 음식을 드시다 보니까 밖에서 받아온 그 배달 음식 봉지를 그대로 식탁에 올려둬가지고 뜯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라이더분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그 봉지를 바로 받았다라고 해도 그 오토바이 안에서 담겨져 있던 그곳이 깨끗하다라는 보장도 없고, 또한 밖에 그냥 내려두고 가세요라고 해서 밖에서 내려놓은 음식 봉지를 들고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즉, 여러분들 현관 바닥 밑에 그 닦지 않은 더러운 바깥에 그 먼지들을 여러분들 식탁 위에 올려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 현관 밖에 쓰레기는 둬도 내 현관 밖을 직접 닦는 사람 그 아무도 없을 겁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되지 못하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음식을 만약 배달 음식을 드신다고 해도 그 봉지를 들고 와서 잘 뜯어가지고 음식만 싹 들어가지고 최대한 깨끗한 상태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거, 위생적인 것들, 운적인 것들 다 모두가 똑같은 겁니다. 이런 세심한 생각들 속에서 집안의 운이 자라나는 거니까요.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으시죠. 그런데 아무리 반려동물이라고 하고 아무리 나의 소중한 댕댕이, 나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해도 실상 사람과 같을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최근에 한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은 60대 이상의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애착을 가지는 존재에서 배우자, 자녀, 그리고 반려동물, 그 다음이 며느리 혹은 사위로 나타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 반려동물의 위치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겠죠. 같은 식탁 위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 이 점은 한 번쯤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 밥을 잘 차려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올려두죠? 바로 태블릿 혹은 핸드폰이죠. 이렇게 태블릿 혹은 핸드폰을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틀어놓고 식사를 하실 텐데요. 밥을 먹을 때는 딱 밥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외식을 나간다라든지 집안에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아이를 계속 케어하기가 어려우니까 태블릿 하나 탁 틀어놓고 하면은 아이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못 박은 듯이 가만히 앉아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편하고 자녀도 그냥 계속 거기에 빠져 있을 수가 있으니 이 태블릿을 틀어놓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집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냥 혼자서 식사를 할 때 어떤 매체를 보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 음식 자체가 어떤 맛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집어넣는 형태가 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저도 그렇게 식사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죠. 뭐 영상을 본다라든지 딴 생각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밥을 첫 숟갈은 맛을 느낄지 몰라도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어느새 그릇이 다 비워져 있습니다. 즉 내 배가 찼는지 안 찼는지 음식이 어떤 맛인지 구분도 안 하고 그냥 집어넣는 행위밖에 안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은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내 배가 찼는 줄 모르고 또 보여지는 음식들은 많으니 그 시각적인 욕구에 따라서 계속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미국에서 오하이오 주립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은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비만율이 40% 이상 높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는 비율 자체도 10%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험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식사를 할 때에도 공자님께서는 제를 지내는 것처럼 예를 다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자라나는 그 전기를 먹는 겁니다. 뭐 요즘은 매장 문화가 많이 변하긴 했지만은 본질적으로 이 자연의 순환 원리는 사람이 죽어서 땅 속에 묻히게 되고 또 그 전기를 받아서 자라나는 그 동식물을 다시 사람이 섭취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 자연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자연의 순환의 원리를 따른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내가 딱 밥을 먹는 것만 집중을 해도 훨씬 더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고 마음도 편안해진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식사 명상 혹은 불가에서는 발효공양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내가 밥을 떠넣는 이 행위 하나의 신비로움 그리고 이 음식이 있기까지의 그 소중한 마음 수고스러웠던 그 손길들을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을 때 진정으로 혼자 먹더라도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사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고독한 미식가와 같은 혼밥을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밥을 먹지 마시고 진짜 드라마 속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면서 식사를 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풍수에 있어서 어떠한 모양, 어떠한 위치에 있던 것은 다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되짚어보고 뜯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건강한 주방 그리고 운이 넘치는 집을 통해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